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생각의 차이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 맹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등차 수열의 구조 파악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리고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등차 수열 문제가 다 이렇게 쉽게 풀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능이나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이런 종류의 문제가 떴을 때,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계산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캐치해서 좀 쉽게 접근했으면 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러지 못하고 늘 해오던 대로 공식에 의존하는 풀이로 접근하길래 선생님이 보다 안타까워서 좀 가르쳐 주려고 이제 영상으로 촬영하게 됐어요. 물론 이 짧은 영상 안에서 모든 걸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단어는 뭐 어떻고 다른 유형은 어떤가 궁금하시면 우리 여기 강동의 그 고덕 지역에 신동철의 생각의 차이 학원에 오시면 이제 1년간 저랑 같이 수학의 전단원에 걸쳐서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 드릴 수 있을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요 1번 영상부터 해서 2번, 3번 해서 하나씩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 좀 많이 안타까운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전수해 줄게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바로 이 등차 수열의 구조 파악이라는 건데, 자, 사실 생각해보면 이 등차 수열이라는 게 세상 제일 간단한 구조의 수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간단하면 풀이도 간단해야 되는데, 뭐 물론 작정하고 계산으로 막 출제를 하겠다. 근데 사실 수능평가원엔 그런 계산 지저분한 그런 문항은 없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들이 다 이렇게 쉽게 풀려요. 혹은 만약에 좀 계산이 지저분하거나 경우를 많이 나눠야 되는 그런 문제를 출제위원들이 출제하고 싶다. 그럼 점화식을 내겠죠. 점화식 경우 한 3-4가지로 쪼개는 걸로. 그게 아니라 지금 등차 수열을 출제한다는 건 구조를 파악해서 풀어라 라는 약간 암묵적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등차 수열 문항 중에 선생님이 2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먼저 첫 번째가 바로 재작년,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2년 전 9월 평가원 13번에 등장해서 이때 정말 많은 학생들을 힘들게 했던,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인데, 자, 이걸 선생님이 어떻게 푸나 잘 봐봐 이제. 자, 딱 보니까 초항이 마이너스 45고 공차가 자연수 D. 오케이, 자연수 D라는 건 양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등차 수열은 증가하는 애구나. 초항 음수로 시작해서 양수까지 쭉쭉쭉 올라가는구나. 근데 그렇게 올라가다가 보면 이런 애가 있대. 절대값 같고 그럼 당연히 부호가 다른 애겠죠. 절대값 같고 부호도 같으면요, 이거 공차 빵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된다고. 말이 안 되죠. 자, 난 여기에 착안했어요. 아, 오케이. 이게 구조를 알려주는 힌트구나. 자, 구조란 뭐냐? 이 수열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파악하자는 거야. 가자. 초항은 마이너스 45입니다. 좀 이따가 보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쭉 가요. 그렇게 해서 어떤 n번째 항이 나오고 그 다음 n 플러스 3번째 항이 나오는데, 이 사이가 2개가 있잖아.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얘네 둘, 그러니까 여기 네모 뭔지 몰라요. 근데 여기도 네모 뭔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둘이 더하면 0이에요.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등차 중앙의 논리에 따라 여기 있는 애들도 둘이 더하면 0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요 가운데 이웃한 두 항, 둘이 더해서 0 되면서 간격은 D가 되는 애들, 어떤 구조로 생겼을까? 아, 마이너스 2분의 D하고 2분의 D여야 둘이 더해서 0 되면서 간격은 플러스 D가 되겠네요. 그럼 그 다음 항은 2분의 3D, 그 전항은 마이너스 2분의 3D. 오케이, 이러면은 이 수열의, 이 등차 수열의 모든 구조를 우린 파악한 거야. 쓰기만 하면 되잖아. 뿔마 2분의 5D, 뿔마 2분의 7D, 뿔마 2분의 9D 이러면서 분자가 1, 3, 5, 7, 9 홀수로만 구성된. 그러면 가자고. 어디까지? 초항까지. 쭉 초항까지 갔을 때 얘는 구조는 똑같겠죠? 마이너스 2분의 과연 몇 D일까? 이거 개수만 세면 됩니다. 자, 여기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자연수 D는 공차, 그러니까 D가 공차 자연수니까 왼쪽 음해항, 오른쪽 양해항.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쭉 1, 3, 5, 7, 9 해서 분자만 바꾸자. 자, 근데 항이 모두 몇 개예요? m 플러스 1개네요.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면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홀수들 나오면 마지막에 뭐 나오면 돼요? n 플러스 1번째 홀수. n 플러스 1번째 홀수 아십니까? n 플러스 1번째 홀수는 마이너스 2분의 하고 2n 플러스 1이겠죠. 우리가 보통 n번째 홀수를 2n 마이너스 1이라고 하니까 자, 얘가 마이너스 45래요. 됐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뽑아낼 식은 2n 플러스 1d가 90이구나. 그럴 때 이 2n 플러스 1을 우린 뭐라 그래? 3 이상 홀수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90의 약수 중에서 이제 3 이상 홀수와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나오는 조합 가자. 몇 가지 나오겠어요? 일단 3부터 3 곱하기 30 그리고 5 곱하기 18 7 안되고 9 곱하기 10 15 곱하기 6하고 마지막으로 이거 빼먹으면 안돼요. 45 곱하기 2까지. 자, 그러면 요거 5개의 조합만 이루어져 있고 우린 이제 공차 D를 맞춰야 되는데 공차 D로 후보가 몇 개 나왔어? 5개가 나왔네. 그리고 이제 나 조건을 보시면 여기 있는 얘 뭐야? SN이죠.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야? SN은 최소값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SN을 가져와도 마이너스 100보단 크다. 얘는 최소값이 존재하며 마이너스 100보다 위에 있다. 그 최소값이. 자, 근데 이런 공차들로 초항이 마이너스 45인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게 만들으라고? 야, 될 게 아니네 이것들은. 생각해봐. 공차가 2야.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39. 아이고야, 벌써 돌파했네요. 100을. 6이어도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33. 그거 3개만 더해도 100을 돌파하고요. 10도 한번 써봐요. 궁금하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까지 가도 이미 더하면 100을 넘어요. 따라서 가능한 공차 뭐밖에 없다? 요거 2개밖에 없다. 30과 18 더해서 답은 48 요게 나옵니다. 아, 이건 좀만 그냥 주먹국으로 해보면 돼요. 공차 30짜리, 공차 18짜리. 초항을 줬으니까. 자, 그럼 우린 답까지 나왔고 이해 다 되셨죠? 근데 칠판 봐봐요. 내가 뭘 했습니까? 뭐 공식에 의존한 어떤 수식 계산 이런 거 했나요? 이런 게 선생님이 강조하는 구조 파악이라는 거야. 왜냐? 등차수열의 구조는 세상 제일 간단한 구조잖아요. 같은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정확하게 적용하는 문제가 올해도 출제됐어요. 요 문제가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틀렸는데, 그러니까 등차수열 4점짜리 문제라고 해도 어려울 게 없다고. 등차수열 자체가 세상 가장 쉬운 구조야. 그럼 그 구조를 활용해야지. 자, 갑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어떻게 생긴 앤가 하고 봤더니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래. 요런 건 기억해야겠지. 자,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고 공차가 0이 아닌, 공차가 0인 등차수열 나올 리가 거의 없죠. 자, 그럴 때 수열 bn이 또 요렇게 생겼네.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라고. 그리고 두 집합 ab가 요렇게 생겼을 때 교집합이 원소가 3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수열 an에 대하여 20번째 항의 값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항을 쓸 때도요, 약간 구조적인 입장으로 쓰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최고 차항의 계수가 공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해도 되고, 아니면 요 an 하나가 계속 이제 a1, a2, a3 갈 때마다 d씩 더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애도 a2, a3, a4 이렇게 갈 때마다 d씩 더해져요. 그럼 우린 이거 보고 바로 요거 혹시 간파됩니까? 그러니까 an의 공차가 d라면 bn의 공차는 뭐일 것이다? 얘는 2d씩 커지네. 그러니까 이것도 공식이 아니라 얘가 d씩 커지잖아. 그럼 얘도 d씩 커지잖아. 그럼 얘는 2d씩 커지겠다. 이것만 알면 끝나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A1, 2, 3, 4, 5, B1, 2, 3, 4, 5 이 집합을 한번 쓸게요. 두 번째로. 얘 집합 어떻게 되냐면 A1, 2, 3, 4, 5를 쓸 때 두 번째 항이 마사다 적어줬잖아. 오케이, 그럼 얘는 마사다 두 번째 항이. 그럼 앞에 항 뭘까? 거기서 공차 하나 뺀 거겠죠. 그리고 얘는 공차 하나씩 더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집합 A가 5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합 B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B1부터 B5까지. 그럼 B1이 뭘까? A1 더하기 2예요. B1은 가져와요. 따라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 A1 더하기 2라. 그 다음 얘네들 더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D. 얘네들 더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3D. 마이너스 8 더하기 5D. 그리고 그 다음은 뭐겠어? 마이너스 4 더하기 4D가 뒤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7D.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A, B에서 교집합 원소가 3개 있어야 된다. 와, 골치 아프다. 이 중에 어떤 3개가 서로 일치하는 걸까? 자, 그럴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고? 등차 수열의 출제 의도는 뭐다? 구조 파악이다. 세상 가장 간단한 구조, 간격을 보라는 겁니다. 간격이 일정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니까. 얘는 간격이 다 얼마야? D야. 근데 얘는 간격이 얼마야? 2D야. 근데 어쨌건 세수가 서로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여기 집합 B에서는 어떤 3개의 숫자를 골라도 간격은 2D의 상수배만큼 나올 텐데, 그러면 여기서도 어쨌건 3개의 숫자를 고를 때 간격이 2D가 되게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간격이 2D가 되는 숫자 3개의 조합은 요거 3개 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3개의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도 요 3개의 숫자가 요 밑에 3개의 숫자로 존재해야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간격이 딱 얼마 차이 나는 2D 차이 나는 3개의 숫자. 집합 B에는 그런 애들이 3개가 있죠. 3세트가. 하나, 둘, 그리고 셋. 요 3개의 숫자 세트가 간격이 2D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잡으면 돼. 예를 들어 첫 번째 항을 맞추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는 한번 가운데 항 맞춰볼까요? 자, 첫째. 요 3개의 숫자가 정확하게 요 3개의 숫자랑 일치하더라. 그러면은 가운데 항끼리만 비교해보자. 마이너스 4 플러스 D가 집합 A에서 가운데 항이, 여기 집합 B에서 가운데 항 마이너스 8 플러스 D가 될 수 있을까? D 소거하면 모순이죠, 이거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 플러스 D 가운데 항이 이번에는 여기서 요 가운데 3개 항, 그러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3D가 될까? 그러면 요거 넘겨서 2D가 D가 2군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 플러스 D가 이번엔 마이너스 8 플러스 5D가 될까? 그럼 넘기면 4D가 4 나오니까 D가 1이군요. 자, 끝난 거예요. 이 두 개는 가능성 있어요. 공차 D는 자연수고 이제 두 번째 항이 마사라 그랬으니까 자, 20번째 항까지 달려.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 18개 더하면 얘 나오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때 나오는 20번째 항은 마이너스 4에다가 이거 18개, 그러니까 32 될 것이고, 요거 18개 36이니까. 자, 이때 나오는 20번째 항은 마이너스 4에다가 요거 18개, 오케이. 14 나오겠네요. 따라서 가능한 20번째 항 두 개 더하면은 30, 어디 갔어? 아니구나. 잘못 더했죠? 46이죠. 이런 실수하면 안 돼요. 46이구나. 이해됐어요? 자, 칠판 봐봐. 얼마나 간단해. 이게 실제 올해 6월 평가원 12번에 나왔던 문항입니다. 자, 선생님이 뭐 공식 썼습니까? 아니야. 정말 이런 게 뭐라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구조 파악이야. 구조 파악. 앞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등차 수열 4점 고난도는 출제 의도가 구조를 파악해라 이겁니다. 이거 하나만 명심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등차 수열 문항, 당연히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등차 수열이 이걸로 다 풀리진 않아요. 뭐 계산하는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주로 수능 평가원 이런 데서 출제하는 등차 수열 고난도 문항은 출제 의도가 구조를 파악하게 합니다. 주로 이제 강조하는 건 구조 파악이니까 이거를 공식에 의존해서 막 계산 풀이 길게 쓰지 마시고 정말 그 구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선생님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뭐 수투라든가 아니면은 뭐 삼각함수 이런 다른 단원도 선생님이 이제 봤을 때 요 팁만 조금 알면 쉽게 풀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 요 생각의 차이, 신동철의 생각의 차이라는 학원에서 이제 내년 1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고3 수학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학원에 오시면 전 커리에 걸쳐서 선생님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그럼 학원에서 봐요. 안녕.